그 착오에 의한 취소 효력을 봅시다. 갑자기 이제 141조라는 조문이 툭 튀어나왔는데요. 지금 109조를 배우고 있죠. 착오, 취소 109조를 배우는데 취소잖아요. 이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럼 취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이게 141조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건 봤던 조문일 거라 생각이세요.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취소를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141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효가 되면 바로 뭐로 연결되죠? 부당이득 741조, 746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급부를 한 게 있으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문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취소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취소. 이게 선행학습이에요. 취소랑 무효랑 뭐가 다르지? 취소하면 무효의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취소가 뭐고 무효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정해 있어요. 무효는 했던 얘기지만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취소 사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효는 특별히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어떤 분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보니까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이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유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는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는 이렇게 있지만 반사회 질서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이거에 해당하면 무효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첨부살인 계약, 첨부상해 계약, 또 뭐가 있죠? 이런 거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무효가 되는 사유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도 무효고, 아무튼 사유가 많죠. 하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취소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취소는 우리 민법상 취소는 제한능력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하면 그냥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한능력자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나옵니다. 의사표시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 그 다음에 배울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유가.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던데? 영업 허가 취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영업 허가 취소. 여기서 취소가 있는데? 그럼 사유가 정해져 있던데, 이게 무슨, 내가 아는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취소는 민법상 취소입니다. 민법상. 그래서, 당사자 간에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취소는 뭐죠?
이때 지금 영업허가 취소. 이건 뭐죠?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어떤 관청이 있죠? 관청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법상 취소가 아니죠. 민법상 취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관청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민법상 취소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취소는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취소를 하면 중요한 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행사했을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라고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예, 넘어갑시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의 효과 하면서 당사자 사이 효력,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이렇게 나눠 있을 텐데요. 1번 볼까요?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 어떤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취소를 행사를 했다. 착오에 의한,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어서 취소를 행사를 했더니 취소권을 행사한 거죠. 이 과연 취소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141조에서 뭐라고 하죠? 소급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효는 계속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읽어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지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취소를 안 해버리면 그냥 유효한 거예요. 그죠?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법률 행위입니다. 하지만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141조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취소의 소급이라고 하죠.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무효의 효과가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141조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효의 효과가 된다. 우리는 무효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행 후에는 무효가 되니까,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급부한 것이 있으면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반환 받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죠. 그래서 741조, 746조가 있는데 746조는 103조 위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일반적으로 741조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도 복귀를 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이거는 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기출됐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약정으로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뭐라고 하죠?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취소는 임의 규정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착오에 의한 취소, 방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하고, 그리고 중과실이 없어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취소라는 걸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을은 조금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의 사정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면 이 사람은 계약이 유효할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 취소를 하면 이 사람은 좀 피해를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임의 규정으로 생각합니다. 즉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신중하게 합시다. 설령 나중에 당신이 이거 뭐라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소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중하게 생각하시다 하면서 취소권에 포기, 특약을 맺는 거예요. 설령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취소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취소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을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포기 특약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된 거죠. 판례가 출제가 된 건데, 우리가 동기는 밑줄 친 거 이유를 볼게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요. 그렇죠. 동기는 일반적인 착오가 아니죠. 동기의 착오는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면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1항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취소권 포기 특약을 맺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리고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케이스, 제일 처음에 해서 보면, 자, 100만 원이라고 쓸 걸 1000만 원이라 쓴 케이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3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표의자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상대방이,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000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 뻔히 봐도 100인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착각을 했구나. 이걸 알아차렸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뭐죠? 100이죠, 100. 표시는 잘못했지만 표의자의 진위는 100이죠. 이 사람이 100인 걸 알고 있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진위에 동의한 거죠. 이 사람이 진위는 100인데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000이라고 써져 있지만 100으로 이 사람이 인정을 한 거죠. 이때는 착오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됐네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봅시다. 표의자는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의 참여된 판례는 부정하는 태도. 이것도 기출됩니다. 이쪽에서 기출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에 의한 취소는 요건이 중중이라고 했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중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도 과실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과실인 경우에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경과실인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전에 잠깐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이 이거예요. 고의, 과실, 그 다음에 위법성, 상대방의 손해,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불법행위가 되는데 보면 과실이 있어요. 아까 지금 경과실인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과실인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표의자가 경과실 일단에 그러면 상대편은 참 취소된 거 진짜 억울한데 그럼 이 표의자한테 불법행위 죄명을 물어볼까? 상대방이 그래 보니까 상대방 경과실이 있으니까 내가 불법행위를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예요.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가요. 한번 볼까요? 다시 판례를 봅시다.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이외의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민법은 경과실인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경과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서 취소 제도가 취소를 허용하고 있죠. 경과실에 대해서 취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으니까 결국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니까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넘어가 볼까요? 제3자에 대한 효력 나오면서 전술한 통정 허위 표시에 동일한 내용이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속 통정 허위 표시에서 어떤 그림을 계속 그렸었냐면 갑을 통정을 했죠. 어떤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막 하려고 해요. 갑의 채권자가. 그래서 둘이 통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또 부동산을 넘겨줬죠. 뭐 이런 거 계속 그렸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취소도 똑같아요. 이제 이것을 통정의 표시라고 부르지 말고 취소라고 봅시다. 갑을 사이에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데 갑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하기 전에 물건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같은 구조죠. 갑을병이 나오는데 설령 이 사람이 취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받는다 해가지고 109조 2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8조 2항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규정이 108조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착오에 의한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109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면서 똑같은 내용. 선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하는 것. 아까 통정허위 표시에서 통정허위 표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똑같죠? 그냥 이것만 바꾼 거예요, 이것만. 제3자의 의미는 뭐죠?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다. 그리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이다.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3자의 의미에 대해서요. 똑같아요.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도 설명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항, 여기서 보면 갑을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넘겨줬어요. 제3자가 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선이죠. 선의인 경우에 이 사람이 당연하게 나는 이게 전에 몰랐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는지, 갑을 사이에 착오가 있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그냥 받은 거다, 선이다. 그래서 109조 2항을 보니까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해서 이 사람은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돌려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착오에 의한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는데 이 사람한테, 병한테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이 대항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유효를 주장할 때 이 사람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 사람이 스스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네 하면서 스스로 너 취소권 행사해라. 나도 이거 갖고 싶은 생각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 똑같이 써 있는 겁니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법 규정에 되어 있을 뿐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갑을병에서 병이 당연히 선의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거죠. 제3자는 자기는 어차피 선의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가지고 넌 보호 못 받는 제3자야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엄폐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엄폐물의 법칙이요. 엄폐물. 그냥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갑을 이게
이 사람이 선이고, 근데 이 사람이 악이에요. 정까지 갔어요. 악이에요. 악이. 악이.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이지만 이 사람이 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효하게 취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 사람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법률행위가. 그게 이제 3번입니다.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딱 선의자에 의해서 유효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제3자가 악이더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109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으로 선의의 경우는 보호됨이 위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황이 엄폐물의 법칙이랑 상황이 다르다고 했죠. 갑을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이에요. 악이. 다 넘겨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이 그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이에요. 이 정은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게 선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은 109조 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악이 선의일 때 이 사람은 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롭게 거래를 새롭게 맺은 사람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이 선의이면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 앞에 통정어의 표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 적용 영역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가족법상 행위, 신분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재산상 행위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리고 확정적인 법률 요건을 요구하는 법률행위, 그렇죠? 소송, 공법상 행위에는 이 의사표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사기랑 착오가 있는데 두 개는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게 우리가 사기랑 착오를 잠깐만 한번 봅시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하는데, 그죠? 이 의사 형성 과정에서 어떤 사기행위가 있다거나 강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약간 두 개가 딱 보면 결이 달라요, 결이. 하나는 이런 거고,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근데 사기를 딱 보니까, 그러면 의사와 표시랑 지금 착오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사기, 착오 이런, 이 사기는 뭐랑 조금 비슷하죠? 착오에서 보면 동기의 착오는 이런 구조예요, 동기의 착오는. 그쵸?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는 거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1번 판례.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있었어요. 기망행위로 인해서 의사가 형성이 되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일치를 해요. 하지만 기망행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기망을 통해서 착오까지 생겼다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착오가 생겨서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나 보다. 이런 경우에도 설령 이게 동기의 착오죠. 이건 지금 이런 기망이 있었는데 동기의 착오죠. 이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요건을 갖추어야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서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 유발된 거나 이런 경우에만 착오에 의한 취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망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설령 이게
동기의 착오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 취소가 바로 110조부터 규정이 돼 있어요.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망행위로 어떤 착오가 생겼을 때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고 해서 취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망행위가 있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 1번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봅시다. 2번은 중요합니다. 봤던 내용이고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네요. 사기에 하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사기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하는데 사기행위, 그러니까 의사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거죠. 있을 수가 없죠. 단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에 있는 것에 불과하며, 즉 방금 또 설명했습니다. 사기랑 동기의 착오는 유사한 면이 있다. 그죠? 불과하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네요. 제가 했던 얘기랑.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이 뒤의 내용을 다 봤는데,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걸 뭐라고 했죠? 아까 서명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서명의 착오. 그죠? 자기는 신원보증 서류에 서류인 걸로 알아가지고 난 신원보증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거죠. 이걸 서명의 착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죠? 이 경우에는 사기는 효과의사랑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죠. 하지만 표시상의 착오, 지금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잖아요. 표시상의 착오는 의사랑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게 사기에 의해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시덤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받아서 연대보증 서명 날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사기에 의한 표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의사랑 표시랑 불일치하는 표시상의 착오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취소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기출이 됐어요. 두 번째, 착오와 담보 책임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은 판례를 봅시다. 우리가 착오라는 제도가 있고, 착오에 의한 취소 제도가 있고, 담보 책임에 의한 제도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당연히. 우리가 이 담보 책임도 한번 예전에 봤어요. 이거 잠깐 봅시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담보 책임이 어디서 나왔죠?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쭉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딱 해놓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만큼이 불능 사유가 이 체결 전에 있어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시적 불능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그래서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딱 해결하고, 일부 불능은 우리 민법에서 보면 137조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인데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그 부분만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부 무효에 대해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적 출연이 예상되는 계약이죠. 우리가 계약 파트에서 배우는 매매, 임대차, 교환 다 유상계약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죠. 이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제가 이 얘기를 첫 시간에 참 어려운 파트인데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담보 책임 알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계약 목적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계약을 맺은 대상이 전체인데 이만큼이 계약 체결부터 없었어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요. 근데 이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담보책임이라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책임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책임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물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계약 체결부터 없었으니까 이것은 대금을 감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없었으니까 제일 처음부터 나는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부분이 없으니까 나는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담보책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계약 성립 단계부터 그 목적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담보 책임을 딱 찾아가지고 나는 어떤 것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담보 책임이랑 이 착오는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봅시다. 착오에 의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역분과 형벌을 구별한다. 완전 별개다. 그래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면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는지와 상관없이 이 계약이 착오에 의한 그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런 거 상관없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제도니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공부할 때 이런 판례를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요. 착오와 담보 책임 별개네. 그러니까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와 착오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설령 해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에 의한 취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봅시다. 이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가 불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도금을 줘야죠. 중도금을 계약을 했으니까 중도금을 계속 줘야지 이제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도금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행지체가 되니까 이 사람은 뭘 행사할 수가 있죠? 계약에서는 계약에서 이렇게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 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해제. 없애자, 계약을 끝내자. 이게 끝내자는 해제권을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 사람이 잘못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를 발생하는 이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네요. 아니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불이익이 생겨요. 근데 이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매수 의사 표시가 착오에 기인했어요. 그래서 설령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한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 나는 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소급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다 별개의 제도구나. 그래서 착오, 담보 책임, 해제, 별개의 제도니까 각각 행사할 수 있다. 각 제도를 각각 행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착오까지 다 봤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기 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